채소와 과일은 대부분 건강에 유익한 음식으로 알려져 있으며 신선한 상태로 섭취할 때 치아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채소와 과일은 기본적으로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가 풍부해 몸에 좋은 영양소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치아 건강을 위해서는 신선한 상태에서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가공된 형태의 채소나 과일, 절인 채소와 말린 과일은 오히려 치아에 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절인 채소 등이 치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치아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신선한 채소와 과일이 치아 건강에 좋은 이유. 생채소와 생과일은 씹는 과정에서 치아에 붙은 치태를 자연스럽게 제거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치태는 구강 내 세균이 음식물 찌꺼기와 결합해 형성되는 물질로 치아 표면에 달라붙어 충치와 잇몸 질환의 원인이 됩니다. 사과, 당근, 샐러리와 같은 아삭아삭한 식감을 가진 채소와 과일은 치아 표면을 청소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러한 음식들을 씹을 때 발생하는 마찰력으로 인해 치아에 쌓인 치태가 물리적으로 제거되며 구강 위생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포도와 베리류는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을 함유하고 있고 이 성분은 잇몸 염증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안토시아닌은 치주염과 같은 심각한 잇몸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 치아 건강을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외에도 시금치와 두부는 철분이 풍부한 음식으로 철분은 치아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철분이 부족하면 혀나 잇몸이 부을 수 있습니다. 이때 철분을 충분히 섭취함으로써 붓기를 완화하고 치아가 튼튼하게 형성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두 번째, 절인 채소가 치아에 미치는 영향. 절인 채소는 식초나 소금과 같은 보존제를 사용해 가공된 음식입니다. 절인 채소는 그 자체로 건강에 좋은 성분을 유지할 수 있지만 치아 건강 측면에서는 주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절인 채소에 사용되는 식초는 산 성분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산성 환경은 치아의 범랑질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범랑질은 치아 표면을 감싸 보호하는 단단한 층이지만 산성 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범랑질이 손상되고 약해질 수 있습니다. 범랑질이 약해지면 치아는 부식될 가능성이 높아지며 충치가 생길 위험이 커집니다. 절인 채소에는 당분이 첨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업적으로 판매되는 절인 채소들은 단맛을 내기 위해 설탕이나 다른 감미료를 첨가합니다. 이는 치아에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당분은 구강 내 세균의 먹이가 되며 세균은 당분을 분해하면서 산을 생성합니다. 이 산이 치아의 범랑질을 더욱 부식시켜 충치를 유발하게 됩니다. 절인 채소는 끈적거리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 치아에 쉽게 달라붙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절인 채소를 섭취한 후에는 물로 입을 헹구거나 양치질을 통해 산성 성분과 당분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말린 과일이 치아에 미치는 영향. 말린 과일 역시 치아 건강에 잠재적인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말린 과일은 신선한 과일보다 당분 함량이 훨씬 높습니다. 이는 과일이 건조되는 과정에서 수분이 제거되고 그에 따라 당분이 농축되기 때문입니다. 말린 망고나 무화과, 건포도 등의 말린 과일은 신선한 과일보다 당분 농도가 높으며 매우 끈적거리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린 과일은 치아 표면에 달라붙어 쉽게 제거되지 않기 때문에 치아에 오랜 시간 붙어 있게 됩니다. 말린 과일은 치아 사이에 낄 가능성도 높습니다. 건포도와 같은 작은 말린 과일들은 치아 사이의 틈새에 쉽게 끼어 충치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구강 내에 말린 과일의 찌꺼기가 남아있게 되면 세균이 이를 분해하면서 산을 생성하고 그 결과 치아가 부식되거나 충치가 생길 위험이 크게 증가합니다. 따라서 말린 과일을 섭취할 때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말린 과일을 먹은 후에는 반드시 양치질을 하거나 치실을 사용해 치아 사이에 끼인 찌꺼기를 제거해야 합니다. 또한 말린 과일을 자주 먹기보다는 신선한 과일을 섭취하는 것이 더 건강에 유익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치아 건강을 위한 절인 채소와 말린 과일 섭취 방법. 절인 채소와 말린 과일을 완전히 피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식품들은 맛도 좋고 영양가가 높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즐겨 먹는 음식입니다. 따라서 치아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올바르게 섭취하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절인 채소를 먹은 후에는 바로 물로 입을 헹궈서 산성 성분을 중화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산이 치아에 오래 머무르면 범랑질이 손상될 수 있으므로 물로 헹구거나 가글을 통해 산성 성분을 제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말린 과일을 먹으면 치아 사이에 잘 끼기 때문에 치실을 사용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를 통해 말린 과일의 잔여물을 깨끗이 제거할 수 있으며 충치 발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절인 채소나 말린 과일을 자주 먹기보다는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섭취하는 것이 치아 건강에 훨씬 유익합니다. 신선한 채소와 과일은 치아 표면을 청소하는 데 도움을 주며 치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절인 채소와 말린 과일을 섭취하더라도 정기적인 양치질과 치실 사용, 그리고 정기적인 치과 검진을 통해 구강 건강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충치가 생기기 쉬운 사람이라면 더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절인 채소와 말린 과일은 영양가가 높은 음식이지만 치아 건강에 해로울 수 있는 요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절인 채소의 산성 성분과 말린 과일의 높은 당분 및 끈적거리는 성질은 치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섭취 후에는 반드시 구강 청결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치아는 한번 손상되면 복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평소부터 신경 써서 관리해야 합니다. 5번째, 치아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바로 얼음입니다. 얼음을 씹는 습관은 많은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즐기는 행동 중 하나입니다. 무더운 여름철, 음료를 다 마신 후 남은 얼음을 씹으며 시원함을 느끼는 것이 하나의 즐거움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얼음은 차갑고 단단한 특성 덕분에 일시적인 청량감을 주지만 이 습관이 지속되면 치아 건강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치아는 평생 사용하는 중요한 신체 부위이므로 얼음을 씹는 습관은 단순한 취향 이상의 주의가 필요한 행동입니다. 얼음을 씹는 습관이 치아에 미치는 영향과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치아 균열 증후군에 대해 알아보고 이를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얼음은 단단하고 차가운 물질로 이를 반복적으로 씹는 행위는 치아에 상당한 충격을 줍니다. 치아는 단단한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얼음을 씹을 때 발생하는 압력은 치아의 구조에 큰 부담을 주며 치아의 범랑질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얼음을 씹으면 치아 표면에 미세한 균열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균열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심화되면 치아 균열 증후군이라는 상태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치아 균열 증후군은 말 그대로 치아에 작은 균열이 생기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 균열은 눈으로 쉽게 확인할 수 없는 미세한 틈으로 시작되며 점차 치아 내부까지 깊게 퍼질 수 있습니다. 얼음을 씹는 것과 같은 행동이 반복되면 치아는 지속적인 압력을 받게 되고 그 압력이 누적되어 균열이 발생합니다. 처음에는 미미한 통증이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지만 균열이 심화되면 통증이 더욱 강해지고 민감해질 수 있습니다. 차가운 음료나 뜨거운 음식을 섭취할 때 통증이 나타나거나 씹을 때 치아에 날카로운 통증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균열이 생긴 치아는 음식물 찌꺼기나 세균이 침투하기 쉽습니다. 이로 인해 염증이 발생할 수 있으며 충치나 치주염 같은 구강 질환의 위험도 높아집니다. 세균이 균열 사이로 들어가면 치아 내부의 신경에도 영향을 미쳐 신경염이나 신경괴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런 상태를 방치하면 치아를 잃을 위험도 있으며 심각한 경우에는 발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치아 균열 증후군의 진단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이는 미세한 균열이 육안으로 잘 보이지 않고 엑스레이 촬영으로도 발견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치과 의사는 환자가 느끼는 증상과 특정 검사를 통해 균열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치아를 특정 방향으로 눌러보거나 씹는 동안 통증이 발생하는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단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치아 균열 증후군이 진단되었다면 빠르게 치료를 시작해야 합니다. 치료 방법은 균열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세한 균열의 경우 보철물을 이용해 치아를 씌워 균열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보호할 수 있습니다. 치아의 상부에 씌우는 크라운은 균열이 더 이상 확장되지 않도록 치아를 감싸 보호해줍니다. 하지만 균열이 심하고 신경까지 영향을 미친 경우에는 신경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경치료는 손상된 신경을 제거하고 치아 내부를 깨끗이 소독한 후 치아를 밀봉하여 추가적인 손상을 방지하는 절차입니다. 만약 균열이 매우 깊고 치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는 상태라면 치아를 발치하고 임플란트 등의 대체 치료를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치아 균열 증후군이 의심될 경우 즉시 치과를 방문해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얼음을 씹는 습관은 치아 건강에 해롭지만 이를 예방하고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합니다. 다음은 얼음을 씹는 습관을 줄이거나 완전히 끊기 위해 실천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입니다. 얼음을 씹는 이유 중 하나는 시원한 느낌을 받기 위함입니다. 이를 대체하기 위해 얼음을 씹는 대신 차가운 음료나 과일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차가운 물이나 아이스 커피를 천천히 마시면 얼음을 씹고 싶은 욕구를 줄일 수 있습니다. 얼음 씹는 습관을 완전히 끊기 어렵다면 큰 얼음 대신 작은 얼음 조각을 사용해 보세요. 작은 얼음은 상대적으로 씹는 부담이 덜하며
입안에서 빠르게 녹아 치아에 가해지는 압력을 줄일 수 있습니다. 얼음을 씹는 습관은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얼음을 씹는 습관이 있음을 자각하고 이를 의식적으로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료를 마실 때 얼음을 씹지 않도록 주의하고 얼음이 남았을 때는 단순히 빨아먹는 방식을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얼음을 씹는 습관이 스트레스 해소나 긴장 완화와 관련이 있는 경우 다른 대체 행동을 찾아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껌을 씹거나 스트레스 공을 눌러 긴장을 푸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체 행동은 치아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얼음을 씹고 싶은 충동을 해소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얼음을 씹는 습관은 시원함과 청량감을 주는 일시적인 즐거움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치아 건강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치아 균열 증후군은 치아에 미세한 균열을 발생시키며 이를 방치하면 통증, 염증, 심지어 치아 손실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얼음을 씹는 습관을 인식하고 그에 따른 대체 행동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치아는 한번 손상되면 자연적으로 복구되기 어려운 신체 부위이기 때문에 평소에 신경 써서 관리해야 합니다. 얼음 대신 차가운 음료를 마시거나 작은 얼음을 사용하는 방법 등을 통해 치아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6번째, 치아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음식은 탄산수와 탄산음료입니다. 탄산수와 탄산음료는 많은 사람들이 즐겨 마시는 음료입니다. 탄산수는 건강에 도움이 되는 대안으로 많이 언급되며 칼로리와 당분이 거의 없거나 적기 때문에 건강에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탄산수가 치아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부정적일 수 있습니다. 탄산음료는 이미 많은 연구에서 치아 건강에 해롭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지만 탄산수 역시 치아의 범랑질을 부식시킬 수 있는 잠재적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탄산수와 탄산음료가 치아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이를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탄산수는 일반 물에 이산화탄소를 녹여 만든 음료로 이 과정에서 탄산이 형성되어 음료에 특유의 탄산감을 줍니다. 탄산 자체는 약한 산성 성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에 이산화탄소가 녹아 들어가면서 탄산이 형성되면 물의 pH가 낮아져 약간의 산성 상태가 됩니다. 이 산성 성분이 바로 문제입니다. 탄산수의 산성도가 높을수록 치아 범랑질이 부식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탄산수와는 달리 탄산음료는 대부분 설탕이나 인공 감미료가 첨가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탄산음료는 설탕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 치아 건강에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설탕은 충치의 주범으로 꼽히는 성분입니다. 구강 내에는 수많은 세균이 존재하는데 이 세균은 설탕을 먹이로 삼아 산을 생성합니다. 생성된 산은 치아의 범랑질을 약화시키며 시간이 지나면 충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탄산음료는 청량감이 강하고 맛이 좋아서 자주 마시게 되는데 이는 충치 발생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탄산음료를 마실 때 음료가 치아와 닿는 시간이 길어지면 그만큼 산이 치아에 작용하는 시간도 늘어나기 때문에 충치의 가능성이 더욱 커집니다. 또한 탄산음료는 끈적거리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 치아 표면에 오래 남아있을 수 있으며 입안을 충분히 헹구지 않으면 세균이 더 쉽게 증식할 수 있습니다. 설탕 대신 인공 감미료가 사용된 탄산음료가 충치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인공 감미료도 충치를 완전히 예방하지는 못합니다. 인공 감미료는 구강 내 세균이 설탕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산을 생성하는 것처럼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구강 내 환경을 산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산성화된 환경은 세균이 번식하기 쉬운 조건을 만들며 장기적으로는 충치와 염증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연구에 따르면 인공 감미료가 구강 내 세균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쳐 세균 번식에 기여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로 인해 인공 감미료를 지속적으로 섭취하면 충치 위험이 여전히 존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설탕을 대체한 음료라고 해서 무조건 치아 건강에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해일 수 있습니다. 탄산음료와 탄산수는 치아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산성 성분과 설탕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런 음료를 자주 마시면 구강 내 타액 분비량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타액은 구강 내 산성 환경을 중화시키고 치아 표면에 붙은 음식물 찌꺼기와 세균을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탄산음료와 탄산수를 자주 마시게 되면 타액 분비가 감소하면서 입안이 건조해지고 치아에 남아있는 산과 세균이 제거되지 않아 치아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탄산음료는 일반 물보다 끈적거리는 성질이 있어 치아에 더 오래 달라붙을 수 있습니다.
이는 치아 표면에 세균이 번식할 시간을 더 많이 제공하게 되어 충치 위험이 높아집니다. 이러한 점들은 탄산음료와 탄산수가 치아에 미치는 위험을 더욱 증가시키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치아에 안 좋은 몇 가지 음식들을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치아에 안 좋은 음식이라도 무조건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섭취할 때 치아 건강을 보호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절인 채소는 주로 식초와 소금 등으로 발효되거나 보존된 음식으로 식초의 강한 산성 성분이 특징입니다. 식초는 치아 표면에 있는 범랑질을 약화시키는 산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범랑질은 치아를 외부 자극으로부터 보호하는 단단한 층이지만 산성 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이 보호막이 손상되어 충치나 치아 부식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절인 채소를 섭취할 때 치아 건강을 보호하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절인 채소를 섭취한 후에는 바로 물로 입안을 헹구어 산성 성분을 제거해야 합니다. 물로 입을 헹구면 식초가 치아에 오래 머물지 않게 하여 범랑질 손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산성이 강한 음식을 먹은 후에는 산성 성분이 입안에 남아있지 않도록 구강 청결을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가글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으며 입안의 산성 농도를 중화시켜 치아 손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산성 음식을 먹은 후 바로 양치질을 하는 것은 오히려 치아에 더 큰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이는 산성 상태에서 범랑질이 일시적으로 약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칫솔질이 범랑질에 물리적인 손상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산성 음식을 섭취한 후에는 30분에서 1시간 정도 지나고 나서 양치질을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절인 채소는 발효 과정에서 생기는 유익한 성분도 있지만 지나치게 많이 섭취하면 치아 건강에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절인 채소를 매일 먹기보다는 주기적으로 먹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신선한 채소를 함께 섭취해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린 과일은 영양소가 농축된 상태로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해 건강에 많은 이점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말린 과일은 수분이 제거되면서 당분의 농도가 매우 높아지고 끈적이는 성질이 강하고 치아 사이에 잘 끼기 때문에 치아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건포도, 말린 망고, 무화과 등은 치아 표면에 붙어서 충치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말린 과일을 건강하게 섭취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방법을 실천하는 것이 좋습니다. 말린 과일은 끈적거리는 성질이 있어 치아 사이에 끼기 쉽습니다. 치아와 치아 사이에 남아있으면 세균이 쉽게 번식할 수 있으며 충치나 잇몸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말린 과일을 먹은 후에는 치실을 사용해 치아 사이에 낀 과일 찌꺼기를 깨끗이 제거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치실 사용은 구강 내청결을 유지하고 충치 발생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말린 과일을 먹은 후에도 입안을 물로 헹궈 남아있는 당분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로 입을 헹구면 치아에 남아있는 당분이 세균과 결합해 산을 생성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분이 치아 표면에 남아있는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말린 과일은 신선한 과일보다 당분 함량이 높고 치아에 쉽게 붙기 때문에 매일 먹기보다는 적당한 빈도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말린 과일을 간식으로 선택하는 경우 적당량만 섭취하고 신선한 과일을 대체식으로 고려하는 것이 치아 건강에 더 유익합니다. 말린 과일은 당분 함량이 높고 치아에 끈적이는 성질이 강한 반면 신선한 과일은 수분이 많고 치아 표면을 청결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신선한 과일은 씹는 과정에서 치아 표면에 있는 치태를 물리적으로 제거해주며 과일에 포함된 수분이 구강 내 세균 번식을 억제하는 역할도 합니다. 따라서 말린 과일을 자주 섭취하기보다는 신선한 과일을 선택하는 것이 치아 건강에 더 유리합니다. 절인 채소나 말린 과일을 섭취하더라도 정기적인 구강관리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치아 건강을 지키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하루 2에서 3회, 특히 식사 후에는 양치질을 통해 구강 내 음식물 찌꺼기와 세균을 제거해야 합니다. 절인 채소나 말린 과일을 먹은 후에는 30분 정도 지난 후 양치질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범랑질 손상을 줄이고 충치 예방에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양치질만으로는 치아 사이에 낀 음식물 찌꺼기를 완전히 제거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치실을 사용해 치아 사이를 청결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가글을 통해 입안 전체를 소독하고 세균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치실은 말린 과일과 같은 끈적거리는 음식을 먹은 후에 매우 유용한 도구입니다. 최소한 6개월에 한 번씩 치과를 방문해 정기 검진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치과 검진을 통해 초기 충치나 잇몸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치과에서 제공하는 스케일링과 같은 전문적인 구강 청결 관리는 구강 건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절인 채소와 말린 과일은 영양가가 높고 맛도 좋은 식품이지만 치아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음식을 완전히 피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이를 올바르게 섭취하고 구강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절인 채소를 먹은 후 물로 입을 헹구고 말린 과일을 섭취한 후에는 치실을 사용하는 등 구체적인 예방 조치를 통해 치아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자주 섭취하고 정기적인 구강관리와 치과 검진을 통해 치아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자주 먹는 절인 채소와 말린 과일이 치아 건강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이를 어떻게 건강하게 섭취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런 음식들은 영양가가 높지만 치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도 있기 때문에 섭취 후에 구강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실천들이 모여 건강한 치아를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물로 입을 헹구고 치실을 사용하며 정기적인 치과 검진을 통해 여러분의 소중한 치아를 잘 관리하세요.